자, 401번 무궁. 바꾸셨죠? 네.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무궁을 선택해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래요. 세무조정을 해서 소득금액 합계표에 반영하세요.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요. 세무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예. 자, 자료 1번에다 좀 적어주세요. 자료 1번에다가. 자료 1번에다가요. 411페이지 참조라고 적으세요. 411페이지 참조. 411페이지 참조라고 적어주세요. 저자분이 좀 문제를 살짝 좀 짜증나게 됐어. 실제 시험과는 좀 다르게. 알죠?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우리가 모든 걸 대비하는 데다 좋거든요. 자, 그래서 411페이지 좀 가보죠. 여러분, 411페이지. 자, 411페이지 갑니다. 자, 411페이지는 여러분들 물음은 무시하고 자료 1번만 볼게요. 알죠? 실제 시험에선 둘을 같이 묶어서 내버려요. 각각 안 내요. 자료 1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좀.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의 밑줄. 결산서상 수입금액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결산서라는 건 장부예요? 아니면 회계예요? 그래서 장부라는 거. 앞으로 결산서라고 하면 요거 장부란 뜻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니까, 자, 거기 매출액이 보시면 총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보니까 제품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수익금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도 매출이 많죠? 삼성전자 매출이 4개예요. 반도체, 핸드폰, 가전제품, 통신장비. 맞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3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 회사는 제품도 팔고, 상품도 팔고, 공사도 하고. 알죠? 그러니까 이 3개는 당연히 요 3개 있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공사 수익금 요것도 우리가 법인세법상 매출이 맞아요. 제가 앞으로 법인세법상 매출하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하고 동의합니다. 얘만. 알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장부에서 여기 보시면 장부에서 영업외 수익 처리했잖아, 여기. 영업외 수익. 그럼 영업외 수익이면 법인세도 원칙적으로 영업외 수익인데 자, 밑줄 좀. 어디에 밑줄이냐면 여기. 제가 밑줄 치는 곳에 영업외 수익 밑줄 부산물 매각의 밑줄. 그럼 이건 뭐냐면 장부에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죠. 근데 이게 부산물 매각이래요. 그럼 이거 뭐냐면 장부에서는 영업외 수익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상 매출에 해당되잖아요. 이거. 맞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예. 그리고 여기다가 좀 추가 좀 해주세요. 추가 좀. 짜증나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줘요. 영업외 수익 옆에다가 가로치고 잡이익이라 잡이익. 잡이익. 실제 시험에서는 잡이익이라고 줄 거예요. 그죠? 영업외 수익은 개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잡이익이라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는데 그게 부산물 매각액이면 장부는 영업외 수익 처리했지만 법인세는 매출이 되겠죠. 여기가 되셨어요? 그게 100만 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좀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질문입니다. 좀 어렵긴 해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장부는 영업외 수익으로 100만 원 처리했자, 여기. 근데 법인세는 요게 매출 100만 원이죠. 세무죠. 세무종 있을까 없을까요? 장부는 영업외 수익 잡았는데 법인세는 매출이에요. 중요해서 그래. 앞으로 이런 거 자주 보셔야 돼요. 정말로. 세무조정?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회계 먼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다르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죠?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은 우리 어저께는 아니고, 저번 주에. 그저께 간접법 쓴다. 간접법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인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과의 차이가 나면 그거 세무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장부상 이익과 법인세법상 이익의 차이가 없으면 세무조정은 없어요. 뭐 영업의 수익하고 매출은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어차피 이익은 100원씩 늘어요. 이익은 둘 다 늘잖아요. 그럼 장부와 세법의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을 달리 했다고 세무조정 하는 게 아니라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의 차이가 나야지만 세무조정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중요할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법인세가 좀 어려워요. 회계에 너무 우리가 심취한 나머지 헷갈려. 저 계정 과목 틀리면. 음. 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불러오는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메뉴 갑니다. 페이지 405페이지 가지 마세요. 그대로 411페이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원래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예. 예, 저자분이 하신 대로 할게요. 자, 수익금액 명세서는 어디에 있냐면, 아예 대놓고 너무 중요하니까 따로 있어요. 12시 방향에. 자, 12시 방향을 가시면, 여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이렇게 있어요. 맞죠?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들어갑니다. 이건 외워주셔야 돼. 어떻게 하는지. 처음 하는 건 암기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매출 영업외 수익 이렇게 뜨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잘 들어보세요. 일단, 장부에서 매출로 처리하거나, 장부에서 영업외 수익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상 매출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시 411페이지, 이거 보시면. 그러면, 자, 보세요. 화면.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공사 수익금은 회사 장부에서도 매출 처리했고, 법인세도 매출이고. 그죠? 근데 아래에 있는 건 회사는 영업의 수익 잡았는데, 부산물 매각이니까 법인세법상 매출이잖아요. 요거를 별도로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암기예요. 이건 암기.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회사가 매출로 처리한 것 중 법인세법상 매출에 해당되는 게 3개 있었잖아요. 그걸 1, 2, 3. 여기 번호가 2, 3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일단 회사가 매출 처리한 거 있죠? 자, 매출 클릭. 그럼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여기 누르시면 돼요. 맨 위에 11시 방향에 있는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금액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상품 매출 1억, 제품 매출 8억 5천, 공사 수익금 3억이 아마 같을 거예요. 거기 411페이지 자료 1번이랑. 같죠? 이거는 순서대로 불러오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 이 세 가지는 뭐 불러오는 순서는 무시해도 돼요. 맞죠? 그래서 상품 매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처럼 가장 큰 제품 매출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알죠? 그냥 전 순서대로 할게요. 401번부터. 그죠? 그래서 일단 상품 매출부터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예. 그럼 지금 작업하는 게 뭐냐? 이거야. 작업하는 게 회사가 상품 매출이라는 매출 처리한 것 중 법인세법상 매출에 해당되는 게 일단 1억 원이다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아직 또 회사가 매출로 처리한 것 중 법인세법상 매출에 해당이 두 개 또 있잖아요.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얘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이 두 번째 번호 부여된 거에서요. 그렇죠? 그럼 마우스 왼쪽으로 2번 클릭하면 되겠죠? 항목. 클릭하고
이것도 회사가 매출 처리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매출주에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제품 매출이죠. 그래서 제품 매출이라는 매출로 회사가 처리했고, 요거 법인세법상 매출 맞다, 일단.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 나가죠. 공사수익금도 마찬가지로. 얘 똑같이 세 번째. 회사가 매출 처리했고, 그 다음에 매출조에 눌러가지고, 공사 수익금이라는 매출로 처리했고, 이것도 법인세법상 매출이다. 일단, 요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맨 아래에 있는 부산물 매각도 법인세법상 매출이죠. 근데 이건 회사가 뭐로 잡았어요? 그렇죠. 일단 영업의 수익 잡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불러오냐? 이렇게. 네 번째, 여기 클릭해서 얘는 영업의 수익 처리했죠, 회사가. 그리고 매출주에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맨 아래에 여기 자비익 있죠? 여기 우리 이자 수익하고 자산 수익은 법인세도 매출 아니에요, 이거? 이건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장부에서 영업의 수익 처리한 건 법인세법도 영업의 수익이지 매출이 아니니까 안 불러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만 방금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 자비익이 나는 영업의 수익 처리했던 것 중에 100만 원은 법인세법상 매출이잖아요. 그럼 얘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숫자는 못 바꿔요. 지금 여기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자비익을 클릭. 회사가 영업의 수익 처리한 것 중 법인세법상 매출에 해당되는 게 자비익이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누르시고 대신에 금액은 얼마였어 아까? 여기 100만 원만이죠. 5천 원은 아니지. 5천 원 리얼 자비익인 거예요. 영업의 수익. 그렇죠? 그럼 숫자를 고치시면 돼. 그렇죠? 숫자를 여기 결산서상 수익금액 있잖아요. 요 법인세법상 매출에 해당되는 건 1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100만 원을 일단 고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405페이지 다시 가실게요. 자, 405페이지 갑니다. 405페이지에 자료 2번 갑니다. 공사 현황이요. 원래 자료 1번을 줘야 되는데 저자분이 411페이지 넣어버렸어요, 그냥.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한 페이지 줘버려요. 자, 자료 2번 볼게요. 자, 보니까 그 한라빌딩 공사부터 먼저 세로로 쭉 해석할게요. 세로로. 자, 보니까요. 자, 공사명이 한라빌딩 공사고요. 우리 회사는 무금입니다, 여러분들. 예. 도급자니까 나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한 놈이 한라예요. 맞죠? 그리고 공사기간 보니까 전년도 5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니까 장기공사죠? 그러면 진행률 강제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한라가 건물이 완공되면 총 얼마 주기로 했어요? 보니까 1억이죠. 도급 금액이 건물 완공되면 그 도급자가 주는 금액이잖아요. 1억. 근데 우리 회사는 총 공사비가 얼마 들 것 같대요? 8천, 그죠? 8천? 자, 근데 전기에 공사비 얼마 썼어요? 1,500. 단기에는 3,500. 그러면 1,500과 3,500을 더한 게 분자가 되겠죠. 맞죠? 올해까지 쓴 게 분자잖아요. 맞죠? 그럼 올해까지 쓴 건 여기 두 개, 요 두 개 더한 거죠. 요 전기 공사와 단기 공사를 더한 게 단기까지 공사비 누적일 거 아니에요. 까지 공사비 누적액. 그래서 나중에 입력하실 때는 5천만 원 입력해야지 3,500 넣으시면 큰일 나요. 알았죠? 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아래 전기말 수익 계상 있죠? 항상 계상했다, 처리했다는 장부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서상 수익 계상은 장부에서 전년도의 수익은 2천만 원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건 없어? 맨 아래에는 단기예요. 단기가 좀 빠졌습니다.
시험에서는 단기라고 줄까? 단기 좀 축하해줘, 단기. 시험에서 단기라고 줘야 돼요. 알죠? 단기라고 줘야 되는데, 안 좋네. 그리고 장부에서 단기에 수익도 2천만 원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올해 세무조정 2천만 원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회사가 올해 2천만 원 수익 적었으니까. 자, 이제 주석 갑니다. 자료 2번에 주석, 아래 주석. 자, 주석의 밑줄 좀, 거기. 전기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었고의 밑줄. 전기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었고의 밑줄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적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적으시냐면, 뭐라고 적으시냐면, 전기 세법상 입금 얼마란 뜻이에요? 전기의 세법상 입금. 여러분, 왜 뭐예요? 우리 전년도 말에 회사가 수익 2천만 원 적었다면서요. 근데 전년도에 세무조정 안 했대. 그럼 세법상 전년도에 입금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그렇죠. 이렇게 준 거예요. 조선 말기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년도에 세법상 입금도 2천만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적 입금에서 전년도까지 입금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세법상. 전년도에 입금 안 줬잖아요, 지금. 장부상 수익만 줬지. 맞죠? 조선 말기 되시겠죠, 이거? 공사 원가는 비용 계상했으니까 잘한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라빌딩 공사잖아요. 요거 작업 진행률 쪽 클릭해야 되겠죠? 자, 입력을 합니다. 자, 작업 진행, 우리 공사 원가는 여기 11시 방향에 여기서 합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이 여기야. 자, 클릭. 자, 여기 공사명부터 도급 금액까지는, 도급자까지는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공사명 한라빌딩 공사죠, 첫 번째. 한라빌딩 공사. 도급자 직접 치시고 주식회사 한라. 자, 그 다음에 도급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1억, 그렇죠, 1억.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이 올해 연도까지 공사비 누적액이죠. 아까 얼마였어요? 5천, 그죠? 10번 보시면 제목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연도까지 공사비 누적액. 맞죠? 5천이면 3,500이 아니라, 그래서 5천만 원. 그리고 동그라미 11번 총공사 예정비는. 그죠? 8천이었죠, 여러분들? 8천만 원. 예.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올해까지 진행률 62.5%를 계산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그러면 우리가 총 공사가 완공되면 1억 받기로 했잖아요. 1억 받기로 했는데 올해까지 62.5% 작업했죠. 그래서 6,250만 원이 올해 연도까지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올해 연도까지 입금이지 올해 연도 입금이 아니에요. 이 진행 자체 누적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공사 시작했는데 요 6,250만 원은 전년도와 당년도 더한 입금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년도에 입금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 14번이 전년도까지의 세법상 입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 그렇죠. 2천만 원. 그죠.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6,250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이게 4,2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4,250만 원이 요게 단기에 세법상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요게 단기에 세법상 입금. 오케이? 네.
자, 근데 15번은 단기에 회사가 얼마의 공사 수익 계상했어요? 문제 보니까. 올해 연도에 공사 수익 얼마 계상했대요? 그렇죠. 맨 아래 거죠. 단기 공사 계상액 405페이지 맨 아래 거에 결산서상 수익 계상. 아까 단기라고 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게 2천만 원이죠, 여러분들. 되셔요? 이렇게. 예, 그럼 제가 메모장에 남겨볼게요. 뭐냐면 이거죠. 뭐냐면 그러면 장부에서는 우리가 공사수 이렇게 적어요. 장부에서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공사 완공이 아직 안 됐죠, 올해는. 그래서 공사 미수금 2천 만 원 뜰게요. 2,200, 2천만 원.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공사 수익 2천만 원 이렇게 적은 거 2천만 원. 올해 연도 단기에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음, 대체 무슨 말인지. 음, 음. 자, 근데 이제 세법. 음, 세법은 1억 곱하기 62.5% 빼기, 이거, 예. 음. 세법은 요게 올해 연도의 공사 수익이잖아요. 세법은. 맞죠? 아까 했던 거, 이게 아마 4,250이었을 거예요. 동의되세요? 자, 자, 4,250. 4,250.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분계. 자, 그러면 세무조정이 우리 장부는 수익이 2천이죠. 세법상 수익은 4,250. 그럼 세법이 수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야죠. 그럼 수익의 증가는 뭐? 저기 수익의 증가는 그렇죠. 입금 산입. 세법상 수익, 입금, 증가하는 거 산입. 맞죠? 그래서 입금 산입. 맞죠? 그리고 아마 검색하시면 공사 미수금 과소계상 이렇게 뜰 거예요. 실제로. 공사 미수금을 회사가 적게 적었죠. 2,250만 원만큼. 되세요? 2,250. 소득 처분은 뭘까요? 소득 처분. 그럼 보세요. 소득 처분. 자, 자산이죠. 미수금이 채권이니까 자산이에요. 자산이 차변이면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장부는 자산이 2천, 세법은 자산이 4,250. 그럼 세법이 장부보다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자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플러스 유보. 그죠? 네. 이렇게. 이거 붙였으면 유보. 네. 자, 입금 살이면 가산 조정이잖아요. 그럼 가산 조정이면 자산의 차이면 플러스 유보 나오지 바로. 이렇게. 그죠? 이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네.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검토해보기 검토? 검토를 해보면 여러분들 조정액을 보세요. 조정액 맨 끝에. 화면에서 맨 끝에 보시면 조정액에 2,250만 원 보이세요? 여기 마이너스 안 돼 있고 그냥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가산 조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입금사 여기 가산 조정 2,250 나오잖아요. 되셨죠? 근데 우리가 세무 조정은 무조건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한라 빌딩하고 백두연수원하고 이렇게 가까가셔야지 한라 한 다음에 백두하고 한꺼번에 하시면 난리 나는 경우가 곧 생겨요. 자,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볼게요. 조정 등록. 자, 조정 등록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삭제할게요, 요거를. 원래 시험장 가시면 삭제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래다 적으시고,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삭제하고 다시 할게요. 보시면, 여기 우리 지금 가산 조정이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입금 산입 쪽. 아래쪽 보시면 아예 대놓고 공사, 미수금, 과소라고 2250만원 적혀져 있죠.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이거 그대로 한 몇 글자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공사? 공사라고 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제가 여기다 이상한 거 쳐볼게. 여기다가 꺼져라고 해도 꺼져 검색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애들만 검색이 돼요. 그죠? 이상하게 안 치셔도 돼. 이상하게 쳐도 상관없어요. 다시 공사. 자, 그러면 여기 있죠. 공사 수익 금액이 매출이잖아요. 공사 매출 누락 인시객을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과 맞는 표현 같아요. 그죠? 하고 엔터. 하면 얘는 지금 가산 조정이니까 플러스 유보 자리잖아요. 그럼 지금 추인이 아니니까 플러스 유보가 발생했다라고 잡힌 거예요. 맞는 거. 됐죠? 그럼 여기에 2,250만 원 잡히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2,250만 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백두연수원 한번 해보세요. 백두연수원. 여러분들이 이제 닫고 오른쪽에 있는 자료 2번에 오른쪽에 있는 백두연수원을 해보시는 거예요.